자, 40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constitutional인데 이것은 체제상의 아니면 헌법상의 요 정도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rticulate인데 이것은 표현하는 거. 이게 present하고 같은데 조금 분명히 표현하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는다. 알겠죠? 자, 요거 통해서 한 문장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to be political, politic이 뭐야? 정치니까 정치적이기 위해서 political entity라고 하면 실체가 되겠죠. 정치적 실체 아니면 representative가 지금 명사로 쓰인 거 보니까 대표자 같거든요. 대표자인데 정치적 실체의 대표자. 근데 컴마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갔습니까? whatever 절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묶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동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있는 거 쓱 해석하시면 되겠죠? whatever 주어, 동사 어디 있어? 빠져 있겠죠. 왜냐면 비동사일 거니까. 그러면 whatever 다음에 요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whatever 다음에 주어가 있고 원래 비동사인데 비동사는 생략이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의 체제상의 형태가 무엇이든지 간에 정치적인 실체나 아니면 정치적 실체의 대표자가 가지고 있어야 아마 합니다. 의도를요. 즉 그게 뭐냐면 will이 미래 시제의 그 will이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의지가 되겠죠. 같은 말이에요. That intention, 그 의도라는 것이요. 분명하게 표현이 돼야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고 우리는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가보겠습니다. 일단 연결사를 보시면 없어. 그러니까 요거 밑줄 친 부분부터 먼저 읽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 문장 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읽어보니까 역사가 전쟁의 행위를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뭐가 없이 eventual attribution. 여러분들 이 단어 알아요? attribution? 뭔가 알 것 같이 생겼으면서도 attribute A to B는 아는데 이거는 뭐지? 약간 이런 생각 드시거든요. 원인이야, 원인. 알아야 돼. 궁극적인 원인이 없이는 전쟁의 행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고 추론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대충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행위라는 게 저 원인이 없이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니까 요 전쟁이라는 것과 저 원인이 연관이 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이 좀 드시거든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목적인데 through the enemy, 적을 던져버리는 것이고요. 적을 좀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래요. 아무튼 전쟁의 목적, 이런 목적이 눈을 멀게 한데 일시적으로 커맨더, 지휘관이나 전략가들 심지어 뭐에 대해서? 전쟁의 더 큰 목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적을 이렇게 죽이고 뭔가 적을 갖다가 이렇게 제압하는 그런 것들, 그런 목적 때문에 더 큰 목적을 뭐 못 본다 이러는 것 같거든요. 계속 가볼까요? 전쟁이라는 게 절대 뭐가 아니다. 고립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 문장을 봤을 때 소재가 전쟁인 것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특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은 뭐가 아니냐면 절대 고립된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며 그럼 뭐랑 연관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nor 또 뭐도 아니냐면 유일한 하나의 결정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 더 볼게요. In the real world, 실제 세계에서는요. 전쟁의 더 큰 목적은 항상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다.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것은 초월해. 전쟁은 초월한데 뭐래? 힘을 사용하는 것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그 이상이겠지. 그게 이해겠죠. 정치적인 목적. 이것의 인사이트는 잘 이게 포착되는데 이 사람의 가장 유명한 프레이즈 말에서 전쟁이라는 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래서 단순히 연속하는 거, 연장되는 거예요. 정치의 연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수단만 다를 뿐이지. 다른 수단, 총칼, 대포를 써가지고 정치의 연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정치적, 대놓고 이제 말하죠. 정치적이기 위해서 이런 실체나 대표자가 그것의 체제가 어떤 형태든 간에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상대방을 무기력하게 만들고자 하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 느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설명이 돼야 됩니다. 더 이상 볼 거 있을까 싶은데요. 가볼까? 그러면 역사라는 것이 전쟁의 행위를 알지 못한데 뭐가 없이요? 궁극적인 원인 없이. 얘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정치적인 의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로 인해서 전쟁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았고요. 자, 답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 역사에 따르면 정치는 전쟁과 같다. 이게 같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원인이 돼가지고 얘를 갖다가 불러일으킨다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인과관계가 되는 것이지 이코관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발생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뭐 때문입니까? 갈등 때문이다. 상식적인 차원의 얘기죠. 그런데 요 정치가 나오지 않으니까 빠이빠이 치셔야 되고요. 증명되어 온 거는 뭐냐면 전쟁이라는 게 절대 끝나지 않는데요. 정치 안에서 봐봐 여러분들. 얘가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됐습니까? 정치 내에서 전쟁을 계속한다는 것이 아니라. 됐습니까? 역사적으로 정치적인 분쟁은 권리라는 이름의 명목으로 싸워왔다? 말이 안 되죠. 이 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역사를 돌아보면 전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대. 어디로요? 정치로지. 그러니까 전쟁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뭐가 있다? 정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쟁이 발생을 하는 거구나. 전쟁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정치가 있구나. 이렇게요. 됐습니까? 답은 5번. 가져가시면 되겠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자, 31번 가볼게요. long standing이라면 오래 서 있는 거니까 오래 지속되는 정도가 될 것이고 as2는 뭐뭐에 관하여인데 한 번만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요. 해보시면 about라는 이제 가장 유명한 친구가 있을 것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as2나 to 대신에 for를 써도 괜찮아요. as2, as4. 그 다음에 concerning 잘 나오죠? 그 다음에 regarding 잘 나옵니다. 잘 따라오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그 다음에 when it comes to 과거일 때는 when it came to라고 쓰기도 합니다. when it comes to는 지금 전치사라서 A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as far as A 비동사 concerned 요 정도도 괜찮겠네요. 됐습니까? 좀만 더 해볼까? 욕심쟁이니까 with respect를 쓰시거나 아니면 regard 둘 다 상관없습니다. to를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with 대신에 in을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 with respect to, with regard to, in respect to, in regard to. 됐습니까? 이렇게 전부 다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이다. 알겠죠? 그 다음 per se 하면은 그 자체로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부사 표현입니다. 되시죠? 가보자고요. There's a long-standing, 오래 지속되는 뭐가 있습니까? debate, 논쟁이 있다라고 해요. 왜 뭐 내에서 psychology, 심리학에서 오래 지속되는 논쟁이 있습니다. 뭐에 관한 것이냐면 뭐인지 아닌지가 되겠네요. 감정, 그 자체가 are stored, 저장되는지 어디에 기억 속에 저장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오래 지속되는 심리학에서의 이 논쟁이 있다, 토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가볼게요. 31번. 연결사가 안 보여요. 빈칸도 애중간하게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방금 읽었던 문장입니다. 심리학에서의 논쟁이 있대요. 뭐에 관한 거냐면 감정 그 자체가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는지 아닌지야.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까? 기쁨이라는 게 머릿속에 저장되는지 슬픔이 저장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되겠습니다. 그 조사자들에 따르면 감정이라는 게 메모리에 저장될 수 없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면 재구성돼야 돼요. 뭐에 근거해서? 지식에 근거해서. concerning 뭐에 관한 겁니까? 상황에 관련된 지식, 상황과 관련된 지식에 기반해서 다시 만들어줘야 돼. 그 상황 속에서 감정이라는 게 경험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빈칸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소재를 보면은 누가 봐도 이모션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요것이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요거 아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얘에 대한 속성은 무엇인데? 라고 했을 때 요 감정이라는 게 다시 뭐 한다? 재구성된다. 한글로 쓰겠습니다. 재구성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상황과 결합이 돼서 감정이 경험하는 상황과 결합이 된다라고 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이 지식의 기반을 둬가지고 재구성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가볼게요.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생각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요청받으면 감정을 기억해보라고 요청을 받으면 이건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맞물려서 재구성이 된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은 회상이요. 뭐가 아니라 fleeting, 일시적인, 감정적인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뭐를 떠올리냐면 뒤에 걸 떠올립니다. 뭐에 기반을 둬가지고요. 이 기억에 기반을 둬가지고요. 관련 있는 세부상, 어떤 사건에 관한 관련 있는 세부상이 뭐야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이 메모리에 기반해서 빈칸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읽어볼까요? 그리고 어떤 믿음에 관련한 거예요. 뭐에 대한 거, 어떻게 누군가가 느꼈는지에 관련된 믿음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서 메모리를 기반해가지고 빈칸한다라고 해요. 조금 더 가볼게요. 어떤 상황을 기억하는 거 같은 말이죠. 감정 경험 위에 있죠. 그냥 감정이 경험되는 상황을 기억하는 것이 야기시킬 수도 있대요. 사람들한테 경험하라고 비슷하지만 새로운 감정을요. 현재에서 뭔가 이게 새로운 감정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감정이 보고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이 곧바로 이렇게 메모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결합돼서 재구성되는구나. 그 새로운 이모션도 만들 수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지? 자, 1번. 컬렉션은 모으는 거예요? 수집하는 겁니까? 글쎄요. 리커그니션 인식하는 겁니까? 뭘 인식해요? 3번 분류입니까? 뭐를 분류할 건데요? 4번 재기술, 디스크립션이 묘사인데요. 재구성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위해서 reconstructed랑 바뀔 수 있는 단어가 되겠지요. 감정이 이렇게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된다. 그 상황과 결합된 지식에 근거해서 재구성된다는 것이다. 광화 절대 아니고 됐습니다. 답은 4번 가시면 되겠다. 되시죠? 그 다음에 순서별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춰야 되는 문제고 단서가 없어요. 소재로 가야 되는데 요거 잘 하셨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앞에 문장이 뭐 A 하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followed by B 이렇게 있으면 순서상 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얘가 다음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외우셔야 돼 그냥 이거. 그래서 그 뒤에 그 후에 B하다 뭐 B가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좀 해보자고 됐습니까?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A 다음에 얘가 지금 동사 형태로 변해서 A 비동사 followed by B라고 해도요. A 한 다음에 B 하다 B가 있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요거는 문장으로 봐야 조금 이해가 돼요. 가볼게요. 더 큰 moisture capacity니까 수분을 이제 포함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공기가 수분을 포함할 수 있는 능력이 뭐를 의미하냐면 공기가 수분을 더 흡수한다는 게 뭐를 의미하냐면 water can be soaked. 이게 물이 흡수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 하나의 지역에서부터 흡수돼가지고요. deposit 쌓인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그렇구나. 물을 한 지역에서 빨아와가지고 다른 지역에 이렇게 한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moisture가 becomes more concentrated. 그러니까 더욱더 집중된다는 겁니다. 수분이요. few times 어떤 시간이나 장소에서 더욱더 집중된다는 것인데 이게 뭐로 이어지냐면 가뭄으로 이어져요. One area or one season. 하나의 지역이나 하나의 뭐 장소에서는 가뭄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모이스처가 증가하면 다른 지역이나 다른 시기는 가뭄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torrential rains는 폭우니까 다른 지역에 폭우가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순차적으로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폭우가 내린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소재를 잘 연결시켜 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원래 순서별이라는 것이 단서를 먼저 보면 쉬워요. 그러니까 단서를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서치 명사인데 그 명사가 앞에 없어요. 그러면 서치 명사가 올 수가 없거든. 그러면 얘는 확실하게 지워지는 단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좀 쉬운 방향, 되는 것부터 붙이고 안 되는 걸 지울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단서가 다 떨어졌을 때 소재를 갖다가 연결시키시면 되는데 되게 상식적인 차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은 소재는 같이 붙이면 돼요. 같이 이렇게 이게 말이 쉽지.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같은 소재일 때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커다란 그림이 먼저, 국민이 먼저, 국가가 먼저, 그 다음에 국민이 다음.
동물이 먼저, 그 다음에 호랑이가 뒤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 어려운 말로는 글의 응집성을 좀 본다라고 하는데 자꾸 같은 얘기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찾으셔야 돼. 알겠습니까? 같은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보시면 돼요. 알겠죠? 아주 쉽지만은 않지만 또 풀어봐서 소재 위주로 간다는 것만 좀 잘 이해하시면 또 쉽게 풀려요.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열을 갖다가 트랩 가둡니다. 대기 중에. 그러면 weather pattern, 그러니까 날씨의 패턴이 변동성이 심해진대요. volatile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1도 증가하면 이게 바뀌는데 증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극심한 경우에 몇 도씨의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봐봐요, 여러분들. 그냥 해석만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자, 일단 소재는 무슨 얘기라는 겁니까? 그렇죠. 온도에 대한, 이 제시문엔 온도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요걸 머릿속에 넣고 가자고요. A번.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미국 전체 across the United States, 미국에 걸쳐서 강수량이 6% 올라가는 동안 가뭄 또한 증가한대요. 그리고 비의 양인데 가장 극심하게 1% 동안 오는 그 비의 양이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X야 세모야. 갑자기 왜 미국이 나와서 강수량 얘기를 합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단서상 지워지는 게 아니니까 납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이 갈릴 수 있겠지만 조금 뜨는 느낌은 들어요. 왜? 얘가 온도 얘기했으니까 온도 얘기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B가 보세요. 더 많은 수분을 포함할 수 있는 능력이 뭘 의미하냐면 물이 빨아들여요. 한 지역에서. 그런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저장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여기는 모이스처, 수분에 대한 얘기하지 않습니까? C가 볼까요? And warmer air can move more moisture around more quickly.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B도 그냥 그렇고 A도 그냥 그럴 수 있고 C도 뭐 그럴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소재가 뭐랑 가장 연결됩니까? 깨겠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문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의 얘기를 했으면 다른 거를 걔가 끌고 오기 전까지는 못 갑니다. warmer air가 더 따뜻한 공기가 그냥 C로 갈 수밖에 없겠죠. 더 많은 수분을 주변에 가지고 와요. 더 빠르게. For every degree Celsius that planet warms. 지구가 따뜻해지는 그 도시마다 atmosphere, 이 대기가 흡수할 수 있는데 7%의 더 많은 모이스처를 갖다가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7%라는 게 유니폼, 고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온도의 얘기를 하다가 지금 뭘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 습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속성까지 주거든요. 이게 균일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A랑 B에 단서가 없으니까 뭐 디스 명사 이런 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소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무슨 얘기합니까? 비 오는 거. 가뭄 이런 얘기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모이스처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모이스처 얘기를 하면서 역접이 없으니까 이런 균일하지 않다의 얘기까지 했으면 좋겠거든요. 가볼까요? 더 큰 모이스처를 이렇게 캐파시티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워터가 빨아들여져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쌓여. 그럼 모이스처는 어떤 시간이나 장소에 집중되고 그게 한 지역이나 한 시즌에 가뭄을 야기시켜. 이게 지금 불균형 아니겠습니까? 아, 모이스처에 대한 얘기를 그대로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 지역에는 또 가뭄을 이야기시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른 데는 또 폭우를 이야기시키네? 요게 불균형이죠. 괜찮네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미국에 대한 예시를 주면서 그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강수량이 올라가는 동안에 또한 가뭄도 역시 증가한다.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해석에 너무 집중한다라기보다는 해석이 돼야 당연히 풀겠지만은 이런 문제들은 내가 뭐를 본다? 소재를 열심히 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소재로 지금 문장을 쓰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특히나 두 문장씩 배치가 되기 때문에 첫 문장에서는 어떤 소재, 그 다음에 어떤 소재로 바뀌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알겠습니까?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캐치업은 따라가다.
혹은 사로잡다 정도가 되고요. 이게 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끼리도요. 우리가 밀린 얘기를 좀 따라잡자. 즉 좀 못했던 근황 토크를 하자라고 할 때도요. 캐치업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뭔가 못했던 걸 좀 밀린 것을 따라가거나 사로잡은 걸 갖다가 캐치업이라고 하고요. externalize는 밖으로 뭔가를 빼는 거니까 표면화시키는 거, 외부화시키는 것을 externalize라고 합니다. 자, 문장 하나 볼게요. An individual 개인인데 caught up 분사형이겠죠. 왜냐면 뒤에 동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사로잡혀진 개인이야. 특정한 어떤 기분, 무드에 사로잡힌 개인은 그것을 그 기분을 갖다가 외부화시키길, 표면화시키길, 눈에 보이게 하길 원한대요. So 뭐 할 수 있도록 지금 so 대신데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뭐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전달되거나 누구한테 공유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와 남들에게 전달되고 공유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이거 외부화시키고 싶은 겁니다. 어떤 기분 상태일 때 뭐 기쁨이든 슬픔이든 간에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딱히 뭐가 없다? 딱히 단서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소재로 가시는 거예요. Personal adornment, 개인적으로 꾸미는 것이 뭐를 보여주냐면 내적인 감정 상태를 보여줘요. 오늘 되게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내가 기분이 좋은 걸 수도 있고 꿀꿀하니까 뭔가 기분 전환한 걸 수도 있고 됐습니까? 이게 기분이라고 불리는 내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또한 강화시키고 변장도 하고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A번 봐봐. 그러면 여기서도요. 이 꾸밈이라는 게 분위기, 무드에다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주죠. 됐습니까? 그걸 보고서 가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색에 대한 대비예요. 컨트래스트는 대조니까요. 요게 달성될 수 있는데 많은 색깔을 갖다가 투게더 합침으로써 가능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밝은 색깔을 쓰는데 이게 대조가 됩니다. 칙칙한 배경과. 아무튼 간에 A는 무슨 얘기라고 했지 지금? 색깔에 대한 얘기라고 했죠. A는 컬러에 대한 얘기를 일단 좀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B를 가보겠습니다. 특정 감정에 사로잡힌 개인은 그것을 외부화시키고 싶습니다. 그 분위기를요. 뭐 하기 위해서 전달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남들과. 그러니까 꾸며서 분위기를 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위기에 있는 개인은 이것을 남들과 공유하고자 꾸민다는 거예요. 외부화시킨다는 거예요. 괜찮죠? C 봐볼까? 문화적으로 권장되는 해석은 뭐냐면 redirection of eye movement, 그러니까 시선을 바꾸는 거. 이게 line contrast, 선 대조에서 요구되는 건데 이게 다이나믹한 inner state를 갖다가 상징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선대조에 의한 시선 변화죠. 그러니까 C는 뭔가 이 선대조, 시선의 변화. 그럼 어디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B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비슷한 말끼리 계속 붙인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특정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것을 꾸며서 표현시켜가지고 뭔가 그 분위기를 좀 다시 바꾸려고 하는구나, 남들과 공유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마도 개인이 light-hearted하게 느낄 수 있고요, 활기차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메리카에서 문화적으로 인식되는 방식인데 이러한 효과를 만드는 방식은 옷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옷이냐면 컬러와 선형적인 배치를 가진 옷이에요. 이게 대조를 보여준, 그래서 A 같은 얘기 나오는구나, C 같은 얘기 나오는구나 보는 거죠. 요게 똑같은 것보다는 대조를 갖다가 보여줍니다 라고 나와요. 일단 B는 됐고요. B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 색깔을 대조하거나 뭐 선에 대한 대조, 선의 배열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맞니? 얘 컬러, 색이고 라인 있으니까. A 잠깐 보시면 색에 대한 대조 얘기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두 문장씩 있다 했잖아요. 여기선 색에 대한 얘기라고요. 여기서는 선에 대한 얘기를 하죠. 됐습니까? C 가보실까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선에 대한 대조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B로 갔다가 A 끊고 와서 C로 가야 되겠죠. 컬러 얘기한 다음에 여기서 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타고 가다가 마지막에 더스로 마무리하는 그림이 멋지겠다. 선생님이 지금
되게 실전적인 느낌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전적으로 시험장 가셨을 때 단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연결사라든지 마지막에 뭐 더스가 있긴 하지만 문장을 처음 하나씩 읽을 때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36번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단서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해석이 정확히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무슨 소재로 글을 쓰는 건가 최소한 인식을 하면서 가셔야 문제를 푸실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같은 소재 같은데요? 라고 하시면 어떤 게 더 큰 그림일까? 어떤 게 조금 더 포괄적인 그림일까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단서가 있으면 먼저 활용하는 게 순서별 문제에서는 더 쉽습니다만 없는 경우에는 뭐를 생각해서? 소재를 생각해가지고 천천히 연결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이렇게 적당히 남은 경우에, 그러니까 2개만 딱 붙이면 돼. 하나는 완성했어. 그럴 때는요, 문장이 한 단락에 2개씩 있으니까 마지막과 처음, 다른 거의 마지막과 처음,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2개씩 갈라져 있는 걸 잘 이용하셔가지고, 아, 밑에 거랑 어디 앞이랑 이어지는지, 처음 거랑 어디 뒤랑 연결되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마무리할래요. 고생하셨고요. 이걸 보고 있을 때쯤엔 거의 수능이 코앞까지 거의 한 달 정도로 다가왔을 겁니다. 다 똑같이 힘들고요. 다 똑같이 불안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세요. 상황이 변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불편함, 불안함 이런 것들은 수능이 끝나야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머지않은 시일에 끝나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시고, 참 이게 남이 하는 얘기라 좀 약오를 수도 있겠지만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그 자신감에 걸맞게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남아있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해서 뭐 되겠어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본인이 할 몫을 하고서 이 뜻을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